통계의 마지막 단어는 통계적 추정이고요. 요거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여기 또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신경 써서 보셔야 하는데, 하나는 표본 평균이라는 거예요. 요 표본 평균의 분포가 요 단원의 첫 번째 주제고,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단원에서 하고 싶은 게. 근데 이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걸 짧게만 이야기하자면, 추정한다는 건 예측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죠? 평균을 추정해보겠다는 거거든요. 평균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내가 다 넣어서 싹 나누면 평균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일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전체 평균 점수, 이건 내가 알아낼 방법은 없잖아. 뭐 교육청에서는 알아낼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알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수리학당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일산에 있는 평균 점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게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취합해서 요거 가지고 전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대충 한번 예측해보자. 그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보는 거냐면 표본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위에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읽어보고 가면, 전수조사, 그냥 싹 다 조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불량률을 살펴볼 거야. 전부 다 확인하는 거지. 이게 전수조사라는 거고요. 표본조사라는 건 불량률 살펴볼 때 다 보면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랜덤하게 몇 개만 뽑는 거지. 10개 중에 하나 뽑는 거야. 아니면 한 박스에서 하나만 뽑아서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모집단이라고 나오는 건 그냥 전체 집합 같은 거거든요. 그냥 집단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표본은 부분 집합 같은 거지.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 추출이라는 건 그냥 랜덤하게 뽑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임의 추출이 아닌 건 어차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언급 없이 뭐 추출했다, 표본을 추출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아, 그냥 랜덤하게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는 거 나오는데, 아이고, 자, 여러분 머릿속에 요 이미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통계라는 단원에 들어와서 뭐 이산확률 변수다, 연소확률 변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린 그걸 가지고 뭐 했냐면 평균도 되고 분산도 되고 표준 편차도 찾았거든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지만 걔네들 전부 다 모집단, 전체에 해당하는 평균, 모평균, 전체에 해당하는 분산, 모분산, 전체에 해당하는 표준편차, 모표준편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집단이야. 그냥 이게 전체라고 생각해보면 이 모집단에 해당하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했던 거예요. 우리 뭐 이거를 이제 EX라고 쓰기도 했고, 뭐 M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모 분산은 우리 보통 VX 이렇게 썼죠. 그리고 모 표준 편차를 시그마 X 이렇게 썼다고요. 그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고요. 그래서 모집단 안에 들어있는 전체의 평균과 전체의 분산과 전체의 표준 편차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들어있으면 좋으냐면, 이 대문자 X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일산에 있는 시험 점수, 일산에 있는 고2 학생들 수학 점수 전체에 해당하는 집합을 대문자 X라고 보면, 사람 한 명 한 명의 점수는 소문자 X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전체 집합 안에 X1, X2, X3, X4 이런 식의 원소들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시험 점수예요. 그럼 평균을 내겠다는 건 이거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라고. 그죠? 분산이나 표준편차도 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라면, 오늘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표본이라는 걸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표본은 부분집합이에요. 랜덤하게 뽑은 부분집합. 우리 표본에서는 표본의 크기라고 표현하는데, 참고로 표본의 크기라는 건 소문자 n으로 표시하거든요. 그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짜리인 표본이냐를 나타내요.
그래서 뭐 표본의 크기가 10인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10개를 뽑아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하나의 표본을 만들었으면 그 표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의 평균이 있을 거고 자기들끼리의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표본 안에서의 평균값 걔를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표본 안에서의 분산을 표본 분산 이렇게 부르고 표본 안에서의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이 둘을 비교해보면 그리 새로운 용어는 아니지. 그냥 얘는 전체 모집단에서 이야기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니까 모평균이고 모분산이고 모표준 편차고 표본에서 만들어낸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니까 표본 평균이고 표본 분산이고 표본 표준 편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말 좀 어렵죠? 피읍이 계속 들어가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냐면 표본 평균은 우리 보통 x에 짝대기 얹어서 x 바로 표시해요. 이게 표본에 들어있는 평균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표본의 분산은 대문자 s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는 대문자 s 이렇게 나타내요. 얘랑 좀 다르겠지. 이건 전체 집단에 해당하는 평균이고 얘는 하나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얘하고 얘는 다른 값이에요. 일산 전체 평균 점수랑 내가 뭐 저기 청소년 센터 6교 앞에서 랜덤하게 10명을 뽑아가지고 평균 점수를 낼 거야. 둘이 똑같겠냐고. 완전히 똑같을 리가 거의 없잖아요. 뭐 운 좋으면 진짜 같을 수도 있지만 일산 전체의 평균 점수랑 내가 랜덤하게 뽑은 10명의 평균 점수는 아마 다를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10명, 내가 랜덤하게 뽑은 그 10명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평균이 있고 자기들끼리 분산이랑 자기들끼리 표준 편차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죠? 자기들끼리 평균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거 그냥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돼요.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생각해보면 표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지금 요 안에 x1, x2 해서 n명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냥 이걸 n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이거 다 더한 다음에 크기로 나눈다고. 이렇게 생긴 하나의 부분집합 안에 내가 크기가 n이라고 했으니까 x1, x2 해서 xn까지 들어있는 이렇게 생긴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의 표본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돼. 이거랑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얘는 전체니까 엄청 데이터도 많고 뭐 하겠지만 얘는 내가 크기 정하기 나름이니까 10명짜리 할 거야. 그럼 10개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지? 근데 요 녀석은 약간 달라요. 표본 분산. 이건 모분산이랑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모분산은 분산의 정의가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거든. 편차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요. 평균 내는 거니까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눈다고. 편차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로 전체 집단의 크기로 나누면 그게 원래 분산인데 표본 분산은 편차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어요. 원래는 n으로 나눠야 되거든? 분산 찾을 때. 근데 표본에서 분산 찾을 땐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누는데 우리 책에 보시면 옆에 어디서 여기요. 여기 있는 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는 모분산을 정의할 때와 달리 편차 제곱의 합을 n-1로 나누는데 왜 그렇대요?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대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당연히 모분산이랑 표본 분산이랑 다를 거예요. 이건 전체 집단에 해당하는 분산이고 이거는 하나의 집단에 해당하는 하나의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분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둘은 다를 거야.
정말 운 좋아야 같은 값이 나오는 거지. 아마 다를 텐데 그래도 이걸 나눌 때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누면 요거랑 좀 비슷한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거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그래도 얘 나름대로의 분산이라는 게 원래는 존재할 텐데 이왕이면 모분산이랑 좀 비슷한 값이 나오는 게 좋을 테니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나중에 좀 이따가 모평균을 추정할 때 쓰겠지만 모표준 편차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혹시 얘를 못 구하면 이걸 갖다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둘이 비슷한 값이 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n으로 나누지 않고 요거 n-1로 나눈다 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표본에서 약간 헷갈리는 내용인데, 웬만하면 여러분한테 야 표본 분산 구해봐 이런 문제 안 나오거든요. 잘 표본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 니네한테 야 표본 평균 구해봐, 표본 분산 구해봐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줄 거야 문제에서. 근데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방법이 약간 다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게 표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의 표본에 대한 이야기. 요건 좀 귀찮으니까 지울게요 뒤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부분집합을 하나 만들어 표본을 한 개만 딱 만들잖아요. 그럼 만들어진 그 한 개의 표본은 사실은 이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일산 전체의 평균 점수 찾을 건데 육교 밑에서 10명 붙잡고 가서 평균 내면 그게 전체 평균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서가지고 가는데 우연히 막 전교 1, 2, 3, 4, 5등 막 쭉 순서대로 가고 있어. 걔네를 내가 뽑아가지고 점수를 낸 거야. 그럼 평균 점수가 엄청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나가다 말고 이렇게 막 학교 안 가게 생긴 애들이 10명 쭈르륵 지나가는데 내가 걔네를 붙잡았어. 그럼 평균 점수가 형편없을 거 아니야. 하나의 표본을 붙잡아가지고는 사실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모집단의 데이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값이 나올 거라고요. 랜덤한 값이. 근데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 표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야. 표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야. 10명짜리 부분집합을 지나가던 10명을 붙잡아서 걔네 10명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찾아. 그 얘네 보내고 그 다음 또 10명을 붙잡아가지고 또 데이터를 만들어. 또 10명을 붙잡아서 데이터를 만들어. 그렇게 여러 개의 표본들을 만들다 보면 그 각각의 표본들이 가지는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거거든. 각각의 표본들이 가지는 평균 값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럼 그건 뭐랑 똑같냐면 모평균이랑 똑같아져요. 느낌상 비슷해질 거야 정도는 올 텐데 우리가 여기서 통계 단원에서 문제를 풀 땐 같은 거다라고 봐요. 표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모집단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값이 나올 거야. 하지만 표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여러 개의 표본들에 각각의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 평균들.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면 모평균이랑 똑같아진다고요. 표본 평균을 여러 개 찾으면, 즉 표본을 여러 개 만들면 알아서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될 거거든요. 그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는 거야. 이걸 어떻게 기호로 쓸 수 있냐면 X바의 평균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치 부분집합 안에 이제는 하나의 데이터로서 누가 작동하는 거냐면 X바1이 하나의 데이터고, 즉 두 번째 표본의 평균값, 세 번째 표본의 평균값 해서 뭐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이 들어있다는 거야. 10명짜리 첫 번째 표본 평균, 그게 한 명의 점수인 것처럼 작동한다고.
두 번째 표본의 평균, 그게 또 하나의 점수인 거야. 세 번째 표본의 평균, 그게 또 하나의 점수라고요. 마치 한 명 한 명의 점수인 것처럼 작동을 해서 평균을 내보겠다는 건데,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면 이건 모평균인 m과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분산을 찾아보면 표본 평균들의 분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요 n이 누구냐 하면 이거예요. 표본의 크기. 내가 계속 10명짜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10명짜리 표본을 여러 개 만든다고 치면 그 표본 평균들로 다시 분산을 찾잖아요. 그럼 모집단에 해당하는 분산보다 요만큼 작아진다는 거야. 줄어든다고요. 그게 왜 n배가 되는지는 책에는 안 나오니까 그건 모르셔도 되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줄어든다야. 분산이 줄어든다. n배만큼 줄어든다. 왜 줄어드냐면, 분산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소리야? 분산이 작아진다는 건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죠? 분산이 크다는 건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고, 분산이 작다는 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런 뜻이라고. 즉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있다, 그런 뜻인데, 표본 평균이라는 건 어쨌든 10명짜리의 평균값이잖아요. 시험 점수를 예를 들어보자고. 다시 한 명 한 명 내가 조사하다 보면 100점짜리도 있겠지, 빵점짜리도 있을 거야. 물론 뭐 50점짜리도 있을 거고, 어쨌든 100점이라는 애가 있을 거라고. 99점, 98점 이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10명짜리 가지고 표본을 만들잖아? 그럼 표본 평균이 100점이 나오긴 힘들다는 거야. 10명짜리 표본 평균이 100점이 나오려면 내가 우연히 육교 밑에서 100점인 애들 10명을 딱 붙잡아서 평균을 내야 100이라는 값이 나와요. 한 명은 100점일 수 있는데 100점 10명이 몰려다닐 일은 잘 없다는 이야기야. 반대로 빵점이라는 점수도 표본 평균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아니, 실제로 아는 사람 중에 빵점인 애가 있을 거 아니야, 한 명쯤은. 근데 표본 평균으로 빵점이 되려면 정말로 그 10명이 다 빵점이어야 되거든요. 그러긴 힘들지 않냐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내보면 100점이나 빵점 같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극단적인 데이터는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쨌든 평균이란 걸 한 번 거쳤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놓든 못하는 애들끼리 모아놓든 어쨌든 평균 근처로 수렴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극단적인 데이터들이 나올 확률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산의 값은 줄어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요만큼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 근데 이제 몰라도 된다는 말의 의미는 외우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쓸 거거든요. 쓰긴 써요. 근데 줄어들긴 한다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시그마 x 바라는 건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나타낸 확률 분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기억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용어가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말했지만 이런 애들을 실제로 구하라는 건 잘 보기 힘들겠지만 이런 건 구하라고 나온다고요. 이런 건 구하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표본 평균인지, 표본 평균의 평균인지,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막 비슷한 용어들이 막 계속 헷갈리게 나오니까 잘 구분을 하시고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가 7-2번에 나와 있는 거야. 7-2에 빨간색 1번 얘기가 요거죠.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고, 빨간색 2번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는 부분집합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그 각각의 표본 평균들, 표본 분산들, 표본 표준 편차들이 각각 존재할 텐데 표본의 분산은 모분산이랑 구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고요. 7-3에 보시면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되어 있죠.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생기면 그 여러 개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그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표본 괄호 1번에 나와 있는 게 얘네들이죠, 지금. x바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요. 이게 말에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표본 평균이라는 게 표본 하나 입장에서 보면 평균 값이야. 우리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201호의 평균 점수 그러면 그건 우리를 대표하는 값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그게 대표 값인데 수리학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201호의 그냥 하나의 값이야. 데이터라고. 수리학당 입장에서 보면 201호의 점수가 있고 202호의 점수가 있고 203호의 점수가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201호의 점수, 202호의 점수, 203호의 점수 등등등 해서 308호의 점수까지 다 합쳐서 평균 내면 그게 수리학당의 평균 점수가 될 거라고. 오케이? 만약에 인원수가 다 똑같다고 치면 크기가 다 똑같은 표본이 만들어졌다고 칠 거고 하나의 표본은 즉 우리는 201호는 우리 나름대로의 평균 점수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분산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표준 편차도 있지만 그건 수리학당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랑은 다를 거라는 거야. 그런데 각 강실마다 평균을 다 내서 그 평균 점수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보면 그럼 그건 수리학당 전체 평균 점수랑 같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런데 이건 우리 입장에선 평균 값이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값이지만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201호의 점수 그냥 하나의 값이야. 202호의 점수, 203호의 점수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좀 하다 보면 좀 헷갈릴 텐데 해보면 되고 연습을 하러 좀 가보면 바로 대표 문제 가봅시다. 요 칠판에 있는 건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587번인데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대요.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참고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이면 표본 평균도 다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고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표본 평균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표본을 만들면 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밖에 우리는 볼 일이 없어요. 표본을 만들었대? 그럼 그냥 정규분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모집단이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럼 모집단 입장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른데 20의 10의 제곱이라고. 그럼 이걸 쳐다보고 뭘 알 수 있냐면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란 이야기야? 20이란 이야기야.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 얼마란 이야기냐면 10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이걸 우리 이렇게 쓰기로 한 거잖아. 정규분포를 따른 녀석이면. 근데 여기서 크기가 25짜리인 표본을 만들었대. 크기가 25짜리인 표본을 만들었대. 그럼 x 봐야 표본의 크기가 25인 녀석을 만들었대. 그럼 이 x바의 평균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건 모평균이랑 똑같기 때문에 20이에요. 모평균이 20이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 똑같이 20이에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루트 n 분의 시그마였거든요. 근데 n이 얼마였다고? 25였다고. 시그마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루트 25분의 10이니까 5분의 10이어서 2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바로 쓰는 거예요.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대. 근데 크기가 25인 표본이래? 그러면 얘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평균은 똑같이 20이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25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뭔가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보면 크기가 25짜리 표본을 만들었는데 x바의 제곱의 평균 구하래. 이거 어떻게 구했죠? 제곱의 평균? 유민아, 제곱의 평균 어디서 봤죠? 뭐 할 때 나왔죠? 분산. 분산 어떻게 구하는데? 응, 그죠? 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분산 구할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만든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x바의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그럼 이거 다 바를 얹어서 생각해보면 vx바라는 건 이 x바의 제곱 빼기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찾으세요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만 찾으면 되겠다. 그죠? 이거 얼마죠? x바의 분산 얼마야? 4. x바의 표준 편차가 2잖아요.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이거 내가 찾아야 하는 값이고 얘는 얼마라고요? 20이라고요. x바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404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헷갈리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요 녀석이거든요. 봐. 모집단이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건 내가 하나하나를 꺼냈을 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점수 한 개 한 개가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녀석이다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만들었다는 건 25개를 한 방에 꺼내겠다는 건데 꺼내서 걔네들을 평균 낸 값을 찾고 싶다는 거거든. 내가 사람 하나 뽑아서 너 점수 몇 점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는 예로 하는 거고요. 25명짜리 야 니네 평균 점수 몇 점이니? 라고 물어보는 건 이거 가지고 하면 된다고. 얘는 지금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좀 이따 예제 풀다 보면 이제 확률 구하라고 막 나올 거예요. 정규분포 그럼 원래 확률 구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생겼을 때 30 이상일 확률 구하세요.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이런 거 나왔을 때 x바가 20 이상일 확률, 30 이상일 확률 구하세요.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만 하시면 된다고요. 다음 예제 풀러가 보면 요거는 표본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나온 건데 모집단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크기가 1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 평균이랑 x바 분산 찾으래요. 크기가 10인 녀석을 만들어서 평균이랑 분산 찾으세요거든요. 근데 이건 모집단에 해당하는 x잖아요. 그냥 모집단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 표가 이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표를 이용해서 원래 뭘 찾을 수 있냐면 이거 찾을 수 있고요. 이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이상항조 변수 할 때 했던 거잖아. 맨 첫 번째. 근데 이걸 이용해서 뭘 하래? 크기가 10인 표본의 평균이랑 크기가 10인 표본의 분산 찾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럼 일단 얘부터 찾고 나서 이거 찾으러 가면 된다는 이야기지. 왜냐면 이 x반은 누구랑 똑같다고? 그냥 이 x랑 똑같다고. 이거 둘은 원래 같은 거라고. vx반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얘는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된다고요. 이거 막 헷갈릴 텐데 뭐가 헷갈리냐면 n으로 나누는 거야,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근데 분산은 n으로 나누는 거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야. 원래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우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얘는 분산 물어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10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럼 결국 이거 구하란 이야기야. 이거 구해가지고 얘네들 찾아보세요 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되죠? 이거 구하는 거는 A부터 구하면 되겠네. A는 이거 다 더하면 1이다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A가 2분의 1이고요. 평균 내보면 얼마야? 빵이네? 분산도 알아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산수 해. 이건 앞에서 했던 거니까요.
594번 11126 숫자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2장을 꺼낼 건데 그 카드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대요. 2장을 꺼낼 거고 그것의 평균을 X바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크기가 2인 표본 만들 거야 라는 소리예요. 그거의 평균 찾는 거잖아. 그지? 크기가 2인 표본 만들어서 그 녀석의 평균 찾아보자 그 얘기야. 그거에 분산 찾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쳐다보고 뭘 생각한다고? 2장의 카드 평균 내겠다? 그럼 크기가 2인 표본 평균 이거 찾아보란 이야기구나. 그지? 이거에 해당하는 VX 찾으세요 라는 말이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 거라고? 이렇게 찾을 거라고.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 건데? 이걸로 이제 확률 표 만들면 되죠. 얘는 한 장 한 장에 해당하는 분산값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는 1도 되고 2도 되고 6도 돼요. 이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은 요건 6분의 4, 요거 6분의 1, 요거 6분의 1이네.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그걸로 x바의 분산 구하고 되죠? 그래서 그냥 한 장씩 뽑는다고 쳤을 때 평균이랑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건 이상형일 변수 할 때 했던 거고 그걸 이용해서 크기가 2인 표본의 평균과 분산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계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597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많이 보게 될 녀석인데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0분,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잘 봐야 돼.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건 학생 한 명 한 명의 데이터가 저렇다는 거야. 한 명 한 명을 다 조사해서 평균 내보니까 50분 걸린대. 표준 편차 10분이고. 그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를 학생 한 명이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데 50분에 표준 편차가 10분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할 거래? 25명을 임의로 추출할 거래. 크기가 25인 표본 하나 만들어 볼 거야 이런 뜻이라고. 그랬을 때 요 녀석 걸리는 시간이 45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예요. 그럼 X반은 크기가 얼마라고? 25짜리라고요. 25명짜리 표본 만들 거니까. 그럼 얘는 분포가 어떻게 생겼다?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은 50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될 거니까 5분의 10이에요. 그래서 2로 바뀌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되죠? 이거 정규분포 쓸 때 책에는 분산으로 나오는데 제가 계속 표준 편차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 쓸 때 10의 제곱을 100이라고 안 쓰고 항상 10의 제곱이라고 쓰거든요. 10을 제곱한 게 분산이야. 근데 굳이 저걸 100이라고 안 쓰고 맨날 10의 제곱이라고 쓴다고. 그럼 이걸 10의 제곱을 25로 나눈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워. 이거 귀찮다는 거야. 어차피 제곱만 떼내면 표준 편차인 거 뻔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표준 편차를 기억하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2잖아요. 그래서 그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제 x바에 해당하는 분포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녀석인데 뭐 하라고? 저 x바가 45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건 뭐 하면 돼 이제? 그래프 그리면 되지. 정규분포 다른 녀석이고 45분 이하래잖아요. 그림 그리면. 얘는 이제 x바에 해당하는 그래프예요. 정규분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에 50분. 표준 편차가 2인 녀석이에요. 45분 이하래요. Z로 바꿔야겠죠? 이것에 해당하는 Z의 값은 평균이니까 빵이에요. 이것에 해당하는 Z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5. 왜냐면 편차가 마이너스 5잖아요. 그거 표준 편차의 2.5배니까 여기 마이너스 2.5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럼 표 찾아보면
2.5에 해당하는 게 4938이래. 어디가? 여기가 0.4938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빗금치 부분의 넓이는 0.0062 이렇게 생겼겠네. 0.5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45분 이하의 확률은 이거더라 라는 말이에요. 참고로 이거 그냥 학생 한 명을 골랐을 때 45분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Z값이 0.5예요. 0.5는 아예 표에도 안 나와 있긴 한데 훨씬 더 확률이 커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말했지만 25명이나 되는 애들을 평균 낼 거기 때문에 50분보다 뭐 오래 걸리는 애 적게 걸리는 애 이렇게 막 랜덤하게 섞여 있을 거거든. 그것의 평균은 50분 근처에 엄청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45분보다 작은 애들은 엄청 적은 확률밖에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문제 되게 많죠. 602번. 요 유형의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트릭이어서 미리 알려드리려고요. 문제 읽어보면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래요. 저건 모집단의 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비누 한 개의 무게니까 비누의 무게 한 개의 무게니까 이걸 X라고 생각해보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8인 녀석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4개씩 묶어서 한 세트로 팔 거다라는 말이야. 그 말은 4개짜리 표본을 만들 거야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그 4개의 무게가 392 이상 416 이하면 정품이래. 정품으로 판매된 것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건 정품으로 판매될 확률을 구하세요나 마찬가지예요. 그 확률 구해서 5,000 곱하라는 이야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정품일 확률을 구하세요인데 그럼 정품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4개를 묶었을 때 이거와 이거 사이에 들어있으면 정품이다 그랬거든? 그럼 일단 4개를 한 세트로 판다고 했으니까 크기가 4인 표본을 만드는 거야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표본의 평균을 이용해서 뭔가를 푼단 말이에요. X바를 이용해서. 봐봐. 예를 들어서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 이것의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평균은 그대로 100이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물어보고 있는 건 그래서 이 4세트의 평균 무게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즉 표본 평균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이 4개의 무게의 합이 어쩌고 저쩌고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392 이상이고 416 이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X바가 아니라 X바에다가 다시 4를 곱한 녀석이 요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비누 4개를 가지고 표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4개의 비누의 합을 4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야. 그 표본 평균의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근데 지금 얘가 물어보는 건 뭐예요? 4개의 무게의 합이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다가 다시 개수를 곱해야 4개의 합이 될 거라고요. 그것이 얘와 얘 사이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거 4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반대로가 아니지. 똑같이 다 4로 나누면 이거는 98? 98에 X바에 104 이렇게 생겼거든요. 문제에서 말하기를 비누 4개의 무게가 392 이상 416 이하 라는 말은 4개의 평균 무게가 98g 이상 104g 이하면 이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라고요. 4개 합친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건 이 4개짜리 표본의 평균이 98 이상 104 이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즉 이거나 이거나 둘이 같은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앞에 문제 풀다 보면 표본 평균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계속 물어볼 거거든. 우리 좀 전에 풀어봤던 거 등교 시간 있잖아요. 25명짜리 가지고 25명의 학생을 추출해서 얘네들의 시간을 평균 냈더니 그게 45분 이하인 걸 물어본 거야. 크기가 25짜리인 표본 만들어서 그 표본 평균이 45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다고. X바가 45 이하일 확률. 근데 여기서는 4개의 무게의 평균이 아니고 4개의 무게의 합이 이렇게 생겼을 확률이니까 다시 거기다 4를 곱한 게 392에서 416 이하다 그런 소리예요. 어쨌든 구해야 하는 건 이제 얘구나 라는 거고 이 뒤로는 이제 우리 어제 했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빨리 구해보면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 녀석이고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4인데 98에서 104 그랬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Z를 찾아보면 100에 해당하는 Z값은 빵이고 104에 해당하는 Z값은 1이겠죠. 표준 편차 한 칸 간 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0.5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확률을 구해보면 0.5랑 1이랑 둘이 더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가 0.1915 여기는 0.3413 그래서 합쳐보면 0.5328 이렇게 생겼네요. 맞죠? 그래서 얘가 확률 될 거고 그럼 비누 4개의 평균 무게가 저 사이에 있을 확률 즉 정품이 될 확률이 저거다 인데 난 뭐 할 거래? 5,000개 중에 정품으로 판매되는 게 몇 개냐를 물어본 거니까 이젠 뭐 하는 거예요? 이항분포 하는 거예요. 시행 횟수가 5,000번.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5328. 그래서 기대값 얼마니? 물어보는 거죠. 이건 뭐 다른 거라고 합시다. 얘 얼마니? 그러니까 5,000이랑 얘랑 둘이 곱하기 하시면 되겠죠. 네, 그죠? 계산하세요, 알아서.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눈치를 살짝 채보면 여기까지 오는 건 굳이 이항분포라고 생각 안 하고 아이 그 5,000개 중에 저만큼이니까 알아서 그냥 포함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중간에 확률 변수가 살짝 바뀐 거예요. 봐봐요. 처음엔 뭐 얘기하고 있냐면 비누 한 개의 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게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판매되는 것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무게에 대한 데이터가 한참 나왔는데 마지막에 뭐 물어봤다고? 개수 물어봤다고. 중간에 바뀌었다고. 무게를 가지고 정품을 확률을 구해서 개수에 해당하는 이항분포를 찾으세요라는 말이에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나왔거든? 근데 다시 기대값 물어보는 거야. 우리 어제요. 여기다 할까요? 이항분포는 이런 이야기 제가 했거든요. 이항분포는 확률 나온 거로 평균이랑 표준 편차 찾는 거고 정규분포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 나온 거 가지고 확률 찾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되게 많거든요. 확률이 나왔어? 그런데 이게 다시 확률을 물어봐.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 왔다가 다시 확률로 가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평균, 표준 편차가 나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물어봤다고? 5,000개 중에 정품으로 판매되는 것의 개수, 즉 기대값 물어봤다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나와 있어. 무게에 대한 이야기야. 무게가 정품일 확률을 찾은 다음에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5,000번 시행할 거야. 이 확률 가지고 기대값이 얼마니? 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여기서 1위로 넘어갈 때 확률 변수가 바뀌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풀지 마시고 구조를 살펴보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뭐 조금 어려운 소리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알아야 하니까 어디까지야? 여기 많아. 다음은 603번 정규분포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가지고 x바를 살펴봤는데 걔가 11 이상일 확률이 0.1587이래요. 그때 표본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예요. 그러면 자 원래 모집단은 이거 안 넣냐? 원래 모집단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녀석인데 표본의 크기가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크기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어쨌든 얘도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르긴 할 거예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그지?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요 x바가 11 이상일 확률을 구해봤대. 그럼 x바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10이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2인데 11 이상일 확률이 이거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를 z로 바꿔보면 얘는 0이고 11에 해당하는 z의 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1587이라는 건 여기는 0.3413이다 그 얘기고 0.3413에 해당하는 z의 값이 1이니까 요 11에 해당하는 z값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z가 1이라는 건 이것의 편차가 표준 편차의 한 배와 같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무슨 소리야? 루트 n분의 2가 1과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걸 딱딱하게 식으로 풀어보면 이런 건데 z값을 찾는 방법이 원래 뭐였어요? x-m 나누기 시그마 이거였잖아. 그죠? 그건 x 입장에선 그런 거고 x 입장에서는 z를 찾을 때 x-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런데 x바 입장에선 z를 찾을 때 분모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표준 편차잖아. x바한테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11에서 10을 빼가지고 루트 n분의 2로 나눈 것이 z값 1이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걸로 n을 찾아보면 4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미지수의 위치만 좀 달라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606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균이 60분이고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미 추출한 100명 x바를 찾았더니 저렇게 생겼대. k를 찾으세요. 네요. 이번에도 미지수의 위치만 좀 달라진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면 스마트폰 사용시간이라고 하는 확률별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5 분인 녀석인데 크기가 100인 녀석을 찾을 거래요. x바 n이 100인 표본을 만들었대. 그럼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은 60이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뀔 거니까 10분의 15가 되는 거야. 그죠? 루트 n분의 15라고요. 루트 100분의 15, 10분의 15. 그래서 2분의 3으로 바뀌게 될 거다. 라는 거지. 이게 x바에 해당하는 분포인데 이 x바가 k 이하일 확률이 이거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제 x바 가지고 또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얘는 여기가 60, 표준 편차가 2분의 3이야. 이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찾아 놓은 거예요. 2분의 3이라고. 얘가 k 이하일 확률이 이거라는 거지.
0.0013. 그럼 K에서 60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란 이야기냐면 0.4987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0.5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그럼 이걸 Z로 바꿔보면 얘는 0이 될 거고요. K에 해당하는 Z값은 얼마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왼쪽이 0.0013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K라는 값에 해당하는 Z가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래서 K를 찾아보면 평균에서 표준 편차 3칸만큼 왼쪽으로 왔어요. 그 얘기거든. 근데 표준 편차가 얼마였어요? 1.5. 1.5에 3칸만큼 왼쪽으로 왔어요. 4.5만큼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K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다? 55.5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식으로 찾으면 이거라고. K에서 60을 뺀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었더니 마이너스 3이더라. 이거 가지고 K 찾아도 55.5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이거 넘어가면 얘가 1.5였던 게 마이너스 4.5 될 거니까 60에서 마이너스 4.5 하면 55.5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표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유형부터는 이제 모평균의 추정인데 이 표본이라는 건 사족을 좀 달자면 이 단원의 제목이 뭐였냐면 모평균의 추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이거든요. 추정을 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야. 그래서 모평균 추정이 이 단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지금까지 했던 표본이라는 건 얘기 왜 했냐면 그냥 모평균 추정에 표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이해시키려고 나온 문제들이에요. 생각해보면 모집단의 데이터를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모집단의 데이터를 나는 다 알고 있어. 근데 굳이 이거를 100명 평균 내서 걔가 얼마 이상일 확률? 이거는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니네한테 문제 내려고 내는 거지. 아니 한 명 한 명이 등교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다 아는데 25명을 만들어서 걔네 평균값이 왜 궁금해. 한 명 한 명의 시험 점수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1호의 평균 점수가 뭐 몇 점 이상이랑 이런 게 왜 궁금하냐고.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얘는 표본이 뭔지, 표본 평균이 뭔지, 표본 평균이랑 모평균이랑 그 사이의 관계가 뭔지를 좀 보여주려고 연습시키려고 나온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 없고 푸는 거 봐서 알지만 계속 비슷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찾으면 돼, 이것만. 표본의 크기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고 나면 그 다음엔 아주 간단한 산수들로 해결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는 문제 몇 번 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고요. 다음에 나오는 모평균의 추정, 요게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